안녕하세요. 리더의 매력 김병재입니다. 작년 7월에 개봉한 류승환 감독의 모가디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었음에도 400만 관객이 관람한 영화이니 대단한 흥행 성적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참고로 2021년 최다 관객수 영화는 모가디슈입니다. 그 뒤를 마블리 마동석이 출연한 마블 스튜디오의 이터널스와 어벤져스의 히어로 블랙 위도우가 잇고 있습니다. 이 영화 많이들 아시겠지만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UN 가입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대한민국과 북한의 대사관 공관원들이 고립된 뒤 함께 목숨을 걸고 소말리아의 수도를 탈출했던 실제 사건이 배경입니다. 주 소말리아의 한국 대사 한신성입니다. 귀임을 한 달 앞두고 소말리아에서 대한민국의 UN 가입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지만 번번이 북한 외교관 측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신성 대사의 실제 인물인 강신성 대사의 모습입니다. 현재 퇴직하신 후 소설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직접 쓰신 소설 탈출이 이 영화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안기부 요원인 강대진, 안기부 요원으로 대사관의 참사관이며 허당끼를 보여주다가도 탈출 과정에서 누구 못지않은 큰 활약을 보여줍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와 행동의 북한 대사 림용수, 배우 허준호의 연기는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요즘 핫한 구교환이 연기한 북한 참사관 및 보위부 요원인 태준기, 성실하고 본성도 선한 인물입니다. 소말리아 반군들과의 추격전에서 다른 이들을 보호하고 본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긴박하고 치열했던 3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N 가입을 위해 회원국인 소말리아의 표를 얻고자 대한민국과 북한의 외교전이 치열했던 1990년 말, 강대진 참사관이 큰 가방을 들고 국제공항에 도착해 한 대사와 서기관을 만납니다. 가방 안에는 소말리아의 대통령에게 로비로 줄 선물이 들어있었죠. 선물을 들고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길 어딘가에서 나타난 괴한들에게 가방을 탈취당합니다. 북한 대사관의 태준기 참사관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거죠. 대통령은 못 만나고 외무부 장관을 만나니 뇌물만 달라고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외무부 장관 내외에게 따로 선물을 전달하고 한 대사가 북한 대사를 만나 페어플레이 하자고 하지만 페어가 통하는 국가에서나 페어플레이가 가능하겠죠. 그 순간 쏟아지는 폭음과 총성들, 이후 소말리아 바레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항하기 위한 반군 수장의 성명이 각국 대사관에 전달됩니다. 현 정부에 협력하는 외국 대사관들의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렇게 소말리아 내전은 시작됩니다. 사태가 심각해짐을 느낀 한 대사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려 하나 이제 비행기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웃돈을 주고 구하려고 하나 은행과 관공서도 모두 문을 닫게 되고요. 그러는 도중 소말리아 정부에 협력한 외국 대사관의 민간인 시위대의 공격은 이어지고 남북 대사관 모두는 고립되고 맙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조인성이 연기한 강 참사관의 냉정한 판단과 용기가 빛나는 매력의 순간, 민간인 시위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국 소말리아 간 우정과 평화를 촉구하는 연설 테이프를 스피커로 틀어놓게 하는 장면, 위기의 상황에서 뛰어난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대사관을 보호할 경비 병력을 지원받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머리를 총으로 내려치고 총까지 겨누는 소말리아 경찰관 앞. 그래, 쏴봐 이 새끼야. 쏠 수 있다면 쏴봐 이 새끼야. 결국 경비 병력을 얻어서 돌아오는 장면. 꼭 조인성이 아니었어도 매력이 넘치는 분노의 도로의 퓨리오사가 그랬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리더로서의 판단력과 강한 용기를 보여주는 장면인 듯합니다. 반군들의 약탈로 북한 대사관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림용수 대사는 이제부터 우리의 투쟁 목표는 생존이다 라며 관절을 버리고 마지막 남은 도피처인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영화는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이념을 초월한 협력과 생존하기 위한 치열한 탈출 과정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이탈리아 대사관에, 북한은 이집트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나 결국 구조대가 오기로 한 것은 이탈리아 대사관. 가용한 4대의 차량에 방탄 기능을 할 헌책, 문짝, 나무판 등을 붙여 4대의 차량에 21명의 남북한 직원들이 나누어 타고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가는 생존 여정. 이 영화를 본 많은 관람객분들이 가장 긴장감을 가지고 봤다는 카 체이싱 장면인데요. 반군과 정부군 모두에게 쫓기면서 처절하게, 정말 처절하게, 다행히도 20명이 모두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태준기 참사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긴 여정 끝에 1991년 1월 12일 케냐에 도착하게 된 남북한 일행, 생존을 위한 희생과 협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짤막한 작별 인사,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지만 눈빛조차 나누지 못하면서 2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남측 일행은 우측으로, 북측 일행은 좌측으로 떠나게 됩니다. 1991년 남북한은 모두 유엔에 가입합니다. 영화는 이념과 체제를 떠나서 리명수 대사의 영화 속 대사처럼 이제부터 우리의 투쟁 목표는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어쩌면 적보다 더 적재심을 가졌을 수도 있는 남북한 사람들의 공감과 배려, 생존을 위한 도전, 그리고 협력을 보여줍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서로의 능력을 믿고 나눠 먹으며 배려하고 빗발치는 총탄을 함께 뚫으며 하나라는 걸 느끼고 희생을 안타까워하고,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강 참사관의 판단력과 강한 용기, 그리고 개개인이 보여주는 다양한 내적 매력 이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이 영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설립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를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의 위상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자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0년 GDP 기준 세계 10위, G7에 2년 연속 참가한, 이제는 이탈리아를 제친 명실상부한 G7 국가, 글로벌 수출 6위, 수입 9위의 무역 강국, 반도체, 자동차 등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영화와 음악, 드라마 등의 문화산업에 있어서의 글로벌 영향력, 전 세계 191개국에 우리 여권만 가지면 입국할 수 있는 세계 3위 수준의 국가, 2021년 블룸버그 현정 혁신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1위입니다. 이제 뉴욕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의 기사를 쓸 때 한국 같은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좁은 국토에 변변한 자원도 없는 우리가 이토록 높은 글로벌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 모가디슈에서 보여준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하고 배려하며 희생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혁신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극한 직업에서 집단 매력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가 매력에 대해서도 높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보기에는 여야, 지역, 성별 등으로 나누어서 서로 반목하듯이 보이지만 우리의 DNA는 기본적으로 높은 매력 자산, 그리고 이를 통한 자존감과 성공 멘탈이 있습니다. 개인 매력이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여 집단 매력을 형성하고, 이러한 개인 매력과 집단 매력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국가 매력에 대해서 지니는 높은 자존감은 리더님들의 성공 멘탈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가진 게 아니고 국민이라면 다 가진 건데 무슨 기여를? 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으나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시네마를 통한 공감 마감입니다. 리더님들, 개인으로서의 매력자산 개발과 더불어 우리가 속한 큰 공동체인 국가의 매력자산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생각해보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비록 현실이 고달프고 답답하고 어두워 보여서 우리는 안 돼, 헬조선, 이놈의 등등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통해 더 나은 생활과 성장,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코코 샤넬입니다. 네, 듣는 것만으로도 흥분되신다고요? 내일은 지난번 노팅힐에 이은 두 번째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험해 보셨으니 큰 기대는 안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샤넬의 품격과 함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상은 신경 안 써주셨으면 합니다. 샤넬에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